밤 11시 불 꺼진 방. 유일하게 빛나는 스마트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의미 없는 숏폼 영상을 위로 넘깁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운데 왠지 모르게 눈을 감기는 아쉬운 그런 밤. 우리는 왜 이렇게 매일 지쳐 있는 걸까요?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005, 그땐 가진 것도 아는 것도 없었는데 플라스틱 장난감 하나만 손에 쥐어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웃었죠. 그런데 어른이 된 지금은 다릅니다.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은 경험을 쌓았고, 통장에 찍히는 숫자도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는데, 삶은 갈수록 무겁고 버겁기만 합니다.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불행해지는 이 기묘한 아이러니 속에서 우리는 대체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믿어왔던 그 견고한 착각을 깨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어쩌면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무력감은 역설적이게도 너무 치열하게 살아왔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오랜만에 나간 모임에서 누군가의 자녀가 전교 1등을 했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묘하게 속이 꼬이는 것을 느낍니다. 냉공호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이에게 묻지도 않고 새로운 학원을 결제해버리죠. 인스타그램 속 지인들의 군살 없는 몸매와 빛나는 일상을 보며 거울 앞에 내 모습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결국 조급한 마음에 내 통장 잔고나 체력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A형 오래한무리에서 값비싼 피부과 티켓을 긁어버립니다. 냉정하게 말해 이것은 성실함이 아닙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에 뇌가 마비되어 내린 일종의 오판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분석에 따르면 맹목적인 성실함과 과도한 헌신은 뇌졸중 위험을 35%나 높인다고 합니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나 자신을 채찍질하는 그 독성 성실함이 사실은 우리의 수명을 깎아먹고 영혼을 질식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퇴근 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 자책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씻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손가락만 움직여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내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이를 결코 게으름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에어공호, 이것은 자아고갈, 즉 당신의 뇌가 하루 종일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감정을 숨기고 무례한 상황을 견뎌내느라 모든 에너지를 탕진해버린 상태입니다. 배터리가 1%밖에 남지 않았는데 거기서 억지로 무거운 앱을 실행하려 하면 스마트폰이 꺼져버리듯 105, 우리의 뇌도 성장을 포기하고 철저한 회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방전된 배터리를 쥐어짜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 자해입니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를 향한 무의미한 채찍질을 멈춰야 합니다. 의지력이 무한할 거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내 에너지가 바닥났다는 사실을 그저 담담히 인정하는 것. 그것이 무너진 삶의 통제권을 되찾는 첫 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처박기에서 내려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아주 역설적입니다. 바로 전략적으로 대충 사는 것입니다. 대충 산다는 말을 들으면 무책임하게 인생을 방관하라는 뜻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대충은 다릅니다. 이것은 내게 진짜 중요한 20%를 지켜내기 위해 나머지 80%의 가치 없는 일들을 과감하게 쳐내는 고도의 생존 기술입니다. 모든 것을 잘해내려는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내 에너지를 어디에 남겨둘 것인지 철저하게 계산하는 뇌의 재설계 과정입니다. 똑같이 바쁘게 살아도 누군가는 일상이 여유롭고 누군가는 매일 숨이 막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뇌를 살리고 바닥난 행복 지수를 강제로 끌어올려줄 아주 현실적이고 냉정한 4가지 심리 설계 방식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최고가 아닌 적당한 만족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현대인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모든 선택에서 완벽한 최고를 찾는 극대화자와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기준만 넘으면 결정을 내리는 만족자입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조급함에 시달리고 있다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100점을 맞으려 애쓰는 극대화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물건 하나를 살 때도 며칠 밤을 새워 리뷰를 뒤지고 메시지 하나를 보낼 때도 완벽한 단어를 찾느라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죠.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심리적 파산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삶의 80% 영역에는 이 정도면 됐다는 명확한 커트라인을 그어두세요. 그리고 그 선을 넘는 순간 강제로 스위치를 끄는 겁니다. 남겨진 에너지를 진짜 중요한 20%에 몰아주는 것. 이것이 방어전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인지적 빚을 즉각적으로 털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짜 지치게 만드는 것은 인생을 뒤흔들 거대한 비극이 아닙니다. 읽고 답장하지 않은 카카오톡 메시지, 어지러운 책상, 결제를 미루고 있는 장바구니 같은 아주 사소하고 찜찜한 일들입니다.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L05, 이런 미해결 과제들은
처리되기 전까지 우리 뇌의 작업 기억기라는 공간을 무단으로 점거합니다.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며 배터리를 갉아먹는 쓸데없는 앱들과 같죠. 전략적으로 헐렁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런 사소한 일에 완벽을 기하지 않습니다. 1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일은 그 자리에서 즉시 해치워 버립니다. 완벽한 답장을 고민하느라 3일을 끌기보다 조금 투박하더라도 지금 당장 짧은 답장을 보내는 것이 뇌 건강에는 훨씬 유익합니다. 머릿속의 용량을 비워두어야만 진짜 묵직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뇌가 멈추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감정의 누수를 막는 심리적 거리두기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낮에 직장 동료가 무심코 던진 뼈 있는 말 한마디에 꽂혀 밤새 천장만 바라보며 완벽한 반박의 말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볼까요? 055 나와 별다른 상관도 없는 사람의 일시적인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해주기엔 당신의 에너지는 너무나도 귀한 한정판 자산입니다. 전략적 무심함의 본질은 내 삶에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의 평가를 가볍게 무시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세요. 가치 없는 곳에 투자된 에너지는 결코 이자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미움받을 용기가 아니라 그들의 평가 자체에 신경 스위치를 꺼버리는 차가운 무심함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머릿속의 과잉 시뮬레이션을 멈추고 현장의 불확실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때 완벽하게 준비가 될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직을 하기 한 달 전부터 업무 매뉴얼을 파고들고 실전 경험도 없이 이론만 주구장창 공부합니다. 결혼이나 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055 직접 겪어보기도 전에 인터넷에 떠도는 극단적인 실패담에 매몰되어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지레 겁을 먹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불행을 완벽하게 대비하려다가 결국 분석마비에 빠져 삶의 소중한 기회들을 스스로 날려버리는 것이죠. 전략적으로 대충 사는 사람들은 이 미리 하는 걱정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일단 던져놓고 현장에서 부딪히며 수정합니다. 실패는 당신이 무능해서 찾아오는 벌이 아니라 삶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기본적으로 탑재된 옵션일 뿐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신발을 벗고 들어온 몸은 분명 집에 있는데 머릿속은 여전히 낮에 다 끝내지 못한 업무나 상사의 날 선 표정으로 가득 차 있지 않나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잔류주의력이라고 부릅니다. 이전 작업에 묶여있는 뇌의 일부분이 다음 작업으로의 전환을 방해하는 현상이죠. 055 문제는 우리가 퇴근 후에도 뇌를 쉬게 두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무언가를 이뤄야 한다는 압박감에 쫓겨 머릿속 찌꺼기를 비워내지도 않은 채 책상에 앉아 미라클 이브닝을 강행합니다. 이것은 성실함이 아니라 뇌의 과부하를 초래하는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당신에게는 의도적인 헐렁함이 필요합니다. 퇴근 후의 일상을 완벽하게 채우려 하지 마세요. 씻고 나와서 젖은 머리로 멍하니 앉아있는 10분의 공백, 그 텅 빈 시간이 억지로 책상에 앉아있는 1시간보다 내일을 살아갈 훨씬 더 단단한 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대체 왜 이렇게 숨 막히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스스로에게 솔직해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저에는 결국 남들에게 번듯하게 보이고 싶은 인정 욕구가 깔려 있습니다. 적어도 남들 하는 만큼은 하고 살아야 뒤처지지 않는다는 두려움, 완벽한 부모, 자랑스러운 자식, 흠결 없는 직장 동료라는 타이틀을 모두 거머쥐고 싶은 욕심이죠. 055 모든 관계를 완벽하게 돌보려는 그 마음은 분명 귀하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잔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의 에너지는 무한대로 솟아나는 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정답지에 맞춰 살기 위해 스스로를 갉아먹는 동안 진짜 당신의 모습은 소리 없이 바스라지고 있습니다. 밀려오는 모든 기대를 혼자서 막아내려 하지 마세요. 감당할 수 없는 파도를 몇 번 그냥 흘려보낸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당장 무너지거나 끝장나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늦은 밤 죄책감 없이 끓여 먹는 라면 한 그릇이 필요합니다. 완벽하게 계산된 영양 식단보다 지금 당장 내 입이 원하는 그 투박하고 단순한 즐거움이 시들어버린 영혼을 살려낼 때가 있으니까요. 남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억지로 나갔던 모임을 취소하고 오롯이 나만을 위해 불을 끄고 누워있는 고요한 1시간. 05 그 작은 일탈들이 우리를 다시 숨쉬게 합니다. 대충 산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겠다는 패배 선언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내 본능과 마음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들에 마침내 귀를 기울이겠다는 따뜻한 화해입니다. 꽉 쥐고 있던 두 손에 힘을 빼는 순간
모든 것이 엉망이 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헐렁해진 틈새 사이로 당신의 진짜 모습이 편안하게 호흡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남들의 잣대에 맞추느라 달아버린 무거운 기준 하나를 오늘 밤 조용히 내려놓아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